해시태그 한중일 삼국지 이순신의 민주주의 혁명과 우주정복. 옛날 동아시아의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이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순신은 한국을 침략해 온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물리치고 일본까지 쳐들어가 일본 천황을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이순신을 일본의 모든 섬을 복속시키고 중국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시 중국은 조조가 삼국을 통일하고 사마천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였습니다. 시골에서 칩거하고 있던 제갈량이 봉기함에 따라 중국에서는 제갈량파와 사마천파로 나뉘어 싸움이 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순신은 그의 오른팔이었던 실학자 정약용과 의논하여 중국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였습니다. 결국 이순신은 세종대왕을 모시고 중국 본토를 모두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순신은 티베트 서원을 방문하던 중에 서학을 배우고 온 승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려는 이순신에게 민주주의 사상을 전파하며 왕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끌어온 통치는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진정한 정의와 평등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하늘인가 왕이 하늘인가 고민을 거듭하던 이순신은 일기를 매일 썼습니다. 그 일기를 안내의 일기라고 합니다. 이순신은 기존 사항에 내라고 답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안내의 일기. 이순신은 점차 민주주의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정약용과 함께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협력하여 왕국을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란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순신은 세종대왕을 폐위시키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선거를 개최했습니다. 이순신은 이 선거를 위하여 비리그에서 많은 민주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플라톤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선거는 무슨 선거냐며 국가가 잘 되는 길은 철인정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플라톤은 당시 변방을 지키던 박정희라는 자와 손을 잡고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박정희와 친하게 지내던 이토이로붐이라는 자가 이순신에게 이를 미리 발고하여 손쉽게 진압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첫 번째 대통령으로 뽑혔으며 헌법을 만들고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순신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공정하게 통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당시 헌법에는 나라의 수도를 관습법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순신은 동아시아의 통일을 넘어서 서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강력한 함대를 이끌고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그들은 바이킹이라는 강력한 적을 만났습니다. 바이킹은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힘이 세고 겁이 없어 굴복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순신과 그의 군대는 바이킹의 저항에 부딪혀 고전했습니다. 이순신은 바이킹들을 잡기 위하여 바이섹슈얼인 군인들을 대거 기용하였으나 특별히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전략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고 정약용과 상의했습니다. 정약용은 미인계를 활용해 바이킹의 지도자를 유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순신은 뛰어난 미모와 지혜를 겸비한 첩자를 보내 바이킹의 지도자를 유혹했습니다. 첩자는 바이킹 지도자에게 접근하여 그의 신뢰를 얻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바이킹의 군대를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도자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이순신의 군대는 총공격을 가해 바이킹을 무찔렀습니다. 이순신과 정약용의 정복은 계속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 이순신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이일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일론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강력한 국가를 다스렸지만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구에 외계인들이 우연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외계인들의 고도로 발달한 기술은 지구의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계인들과 처음으로 접촉한 이는 미국 지방의 영주 잡스였습니다. 잡스는 외계인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스는 사과 모양의 드론과 레이저 무기를 만들어냈고 그의 군대는 이 무기를 활용해 일론의 정권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사촌인 이재용을 기용하여 갤럭시 비행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재용은 잡스와 싸우고 팽당한 외계인들을 도와주었다가 그들과 친하게 되었고 외계인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갤럭시 비행기를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일론과 이재용은 갤럭시 비행기를 타고 잡스의 군대를 토벌하기 위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비행기는 잡스의 혁신적인 무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일론과 이재용은 갤럭시 비행기를 이용해 잡스의 난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미국 지방을 다시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론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론은 화성까지 통일하기 위해 우주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재용과 함께 새로운 우주 함대를 구축하고 화성을 탐사하며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주 전쟁은 치열했지만 일론과 이재용은 지혜와 용기로 화성을 정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순신과 일론 그리고 정약용과 이재용의 이야기는 동아시아의 영웅들이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지혜와 용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유산은 일론과 이재용에 의해 더욱 빛을 발하였고 그들의 전설은 세대를 거듭해 전해질 것입니다. 참고로 일론은 머스크향을 좋아했다고 합니다.